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명의를 찾아서 명의에게 진찰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예를 들어 힘든 병이나 이제 고질병이나 어떠한 큰 병을 알았을 때에는 꼭 그 명의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내가 치료해서 완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면 대부분 명의들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진료를 먼저 치료를 하는가, 급한 병을 먼저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오게 되면 환자가 몸이 안 좋아. 그럼 안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병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중병이 오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중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무슨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단순히 뇌경색과 뇌출혈이 병이 왔지만 그 이전 단계에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들이 와서 거기에 봉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의들은 급한 먼저부터 치료해야지 될 것이 뭔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치료 과정에서 이거는 나중에 치료해도 되고 이거는 먼저 꼭 치료해야지 될 것이 있다라는 순서적으로 해서 명의들은 치료를 해서 그 사람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완치를 시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은 좀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급한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사람이 먼저 취해야지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의식주 안정을 먼저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급한 것을 먼저 치료하듯이 내가 의식주 안정이 안 돼 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게 되면 그 가난한 것이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보면 가난이라는 것을 병이라고 치게 되면 의식주 안정을 먼저 추구해야지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급히 내가 먼저 해야지 될 일은 의식주 안정을 먼저 해야지 그 가난이라는 거를 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의식주 안정을 먼저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을 빨리 면하기 위해서 의식주 안정을 취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면하기 위해서 내가 의식주 안정을 빠르게 취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겠죠.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시험을 봐서 합격이 돼야지 취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취업에 공부를 해야지 커트라인을 넘어가야지 내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커트라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죠. 그러면 공부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다가 보면, 원심으로서 집중을 하다가 보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밤을 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원심으로 해서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부에만 신경을 써도 공부가 지금 합격을 할까 말까 한데 주변 사람이 자꾸 와서 태클을 건다, 시시비비를 따진다, 야 공부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가자라 그러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 좀 잠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식히자든지, 뭐 여러한 유혹들이 이렇게 손길이 오겠죠.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그 트러블,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돼서 그러한 것들이 그 내가 스트레스를 작용이 되면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에 전념해야지 되는데 부부싸움을 매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식 간의 갈등 때문에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 이렇게 무슨 뭐 학교도 매일 쫓아가야지 되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지 되고 싸움이나 뭐 피해자도 찾아야지 그 이렇게 만나서 합의도 봐야지 되고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공부에 집중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랬듯이 의식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곳만 바라보면서 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 의식적 안정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부부관계도 좋아야지 돼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의식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는 가만히 잘하고 있는데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의식주 안정을 위해서 집중을 하다가 보면 여러 상황들의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해도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하셔야지 돼.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대비한다라는 거 뭐야? 그 사람이 시시비비를 따지러 왔을 때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따져야지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급한 게 아니야. 내가 우선적으로 급한 거는 의식주 안정이기 때문에 의식주 안정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려고 하니까 의식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중요한 것이 의식주 안정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거냐. 그래서 제가 기운을 크게 쓰라 그러는 거야. 기운이 작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중요해.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해. 그러다 보면 의식주 안정은 거리가 멀어져.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따지다 보니까 하루라는 것을 까먹게 되고 또 따지다 보면 하루라는 것을 까먹게 되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그 100살의 인생에 주어진 삶은 나한테 주어진 거지 그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따질 때 나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가 이겼어. 이기면은 뭐하고 지면 뭐하냐 이거죠. 이미 나의 소중한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를 들어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한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돈의 가치를 계산은 사람들은 잘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자기의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한다라고 하는 거는 수입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장사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자기가 계산을 해서 어떤 날을 보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어떤 날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은 나의 연봉은 1억 2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5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나의 연봉은 6천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는 크게 잡는다고. 크게 잡다 보니까는 자기의 씀씀이가 커지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씀씀이가 작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니까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의식주 안정이 안 돼 있는 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기의 인생의 그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시비하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또 취미활동 하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남 따라 이게 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고 술 먹으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100년이라는 것이 50년도 안 돼요. 그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결국 60이 넘어가게 되면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 나는 70 되더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70 넘어서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좀 보기가 안 좋아요. 나이가 진짜 많으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번다 그러면 보기는 안 좋아요.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것이 싫기 때문에 젊은 날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한 세월을 보내면 안 돼.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다 외부에서 오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인은 내가 만든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냥 쉽게 이렇게 잊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외부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잡고 있어요. 잡고 있게 되면 무정한 세월을 보내. 그래서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자기 인생 아까운 시간만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제가 흘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운이 큰 사람은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그랬죠. 근데 기운이 큰 사람들은 흐름을 타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그냥 흘려보내는데 기운이 작은 사람은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그걸 풀릴 때까지 자기의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그걸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잃어버린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기운을 크게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작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고 기운이 큰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기운이 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데미지가 없어요.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둔다고. 근데 작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잡고 있어. 그래서 그 무정한 세월을 보내는 거고 기운이 큰 사람들은 그 무정한 세월을 잡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흘려보내. 유정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그만큼 그 기운이 더 커져서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내가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자극을 더 받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갈등, 누군가를 분노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기운이 작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해. 집착도 심해지고 욕심도 많아지고 분노하는 것도 많아지고 원망하는 것도 많아지고 남이 탓을 하는 것도 많아지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알고서 내가 기운이 작아지고 지금 의식주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알므로써 기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되풀이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되풀이가 안 되면 기운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커지다 보면 알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지나가면
세월이 흘러가면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무정한 세월을 보냈느냐, 유정한 세월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말년의 그 기운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운이 작은 사람은 그 기운을 저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년을 내가 편안하게 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 다 60이 넘어가신 분들, 60대 중반 이후는 울지 않고 상담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상담을 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후회를 하면서 상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의식주 안정을 추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지금 나이가 50이 됐다, 60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기는 70까지 얼마든지 팔팔하게 일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6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언제 아플지를 몰라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 팔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절대 일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의식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질병의 노출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돼.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6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질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 기운을 크게 쓰라 그러는 거예요. 기운을 크게 쓰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의식주 안정에 집중을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주 안정이 돼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모든 것이 갈등이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집착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 해소가 돼. 내가 우울증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의식주 안정에만 집중을 하셔야지 된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